자, 데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종이와 연필과 지우개,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하시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종이도 그람수에 따라서 몇 그램은 다 달라요. 두께가 다 다르고, 일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쓰는 아이들이 쓰는 도화지는 거의 이런 A4 용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두께가.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던가 조금 더 재질이 좋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두께감이 있는데 보통 200에서 300g 정도를 제일 많이 쓰세요. 더 높은 건 더 높은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람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스케치북은 잘 고르셨어요. 그리고 스케치북에서도 이 종이 질에 따른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그걸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우선 앞뒤에 대해서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게, 앞은 조금 부드럽고 뒤는 이거보다 조금 거칠어요. 그 느낌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연필선을 그어볼 때 이 정도로 색깔이 나오는 것과 보시면 여기랑 여기가 훨씬 더 거칠게 나오죠. 여기는 조금 부드럽게 나오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생을 하거나 그 연필로 작품을 하거나 이럴 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종이 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종이도 보면은 각각 앞뒤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종이 재질에 따라서도 더 부드러운 종이가 있고 좀 거친 종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로잉에 좋은 종이는 좀 부드러운 재질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이지만 두께감도 이 정도 되고 좀 부드럽게도 이 정도면은 그냥 딱 적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 쪽으로 가면은 되게 그 전문스러운 종이들이 이름이 많아요. 이름 자체도 전문적이어서 저도 그걸 다 외우지는 못해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앞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스케치북에 있으면 당연히 이게 앞이니까 앞부터 하시는데, 그냥 도화지로 있을 때는 어디로 그려야 될지를 모르고 할 때가 많아서 가끔 망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먼저 이렇게 만져보시고 질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쪽이 있어요. 그쪽이 앞쪽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필을 보시면, 연필이 어떻게 보면 참, 저희는 일반 학교에서 쓰는 연필로만 치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HB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연필이거든요. 중심에 있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H는 하드를 뜻하고요. 이 B는 블랙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고 되게 세밀한 표현을 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해져요. 진해지고 물러져요, 대신에. 그래서 잘 부러져요. 그리고 그래서 색감을 낼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HB가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노트에다가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연필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B가 있고 또 2B가 있고 4B가 있고 6B, 8B까지 알고 있는데 10B도 있나는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보면 H 있고 2H, 4H, 6H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거는 준비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여기 B, 여기 B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보면은 맨 마지막에 가장 진한 포인트를 주기 위한 8B를 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 4B를 쓸 거고요. 2B는 처음에 형태 잡을 때 뭐 이럴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B랑 HB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이거는 이제 색감 쪽이라던가 진하기라던가 이런 쪽에서 쓰일 거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거, 눈썹이라던가 어떤 하이라이트라던가 아니면 입술의 주름이라던가 이런 그런 세밀한 거를 할 때는 이 샤프를 쓸 거예요. 근데 이 샤프에도 2B가 있고 4B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굵기? 그래서 0.5mm냐 0.3mm냐 이런 거에 따른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0.5고 아까 0.3mm도 있었죠? 그것도 같이 써볼게요. 근데 이거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써볼 거고요. 아, 연필이 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흑심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나중엔 콘테라던가 단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가끔. 자, 연필은 연필 깎개가 있고 칼로 깎는 게 있어요. 근데 연필 깎는 거에서는 심이 요만큼씩 밖에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빨리 닳아버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각 세우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작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그림을 그릴 땐 조금 길게 심을 깎아야 되는 것도 있고, 완만하게 각도를 잡아서 심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흙 연심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잘라 버릴 것이 아니라 걔를 따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 기법적인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이 칼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칼로 연필 자르는 친구들이 있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연필 깎는 걸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심을 갈잖아요. 이렇게 간 심을 버리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심 간 거는 다 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밑색을 깔아줄 때나 이럴 때 다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다시. 이게 연필 깎기로 깎은 연필과 칼로 깎은 연필의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 연필,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 연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심은 저기 붓을 하나 줘보실래요? 붓도 납작붓이 있고 통통한 붓이 있는데, 납작붓보다는 이렇게 여기에 털이 많은 그런 둥근 붓 종류를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붓에 묻혀서 칠을 할 수가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큰 붓 크기도 다 정하실 수 있고요. 큰 붓으로 할 수 있고 작은 붓으로 할 수 있고. 손목을 사용하실 때는 곡선 처리할 때, 둥근 느낌을 낼 때, 직선은 팔 전체를 이용해서, 손목을 움직이시면 직선이 휘거든요. 그러니까 팔 전체를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도 해보시고 가로선도 해보시고 대각선도 해보시고 이런 각도도 해보고 여러 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아무데나. 그리고 그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지금 시범을 보인 것처럼 한 번에 거기를 지나는 선을 확 그리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가요. 점점. 나중에 우리가 어떤 형태를 잡으려고 그럴 때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꽃병이 됐든 뭐 컵이 됐든 뭐가 됐던 그림을 그릴 때 선이 스케치를 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면 어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선 같은 분위기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야
아 여기까지구나 이런 게 나와요. 형태 잡을 때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연습하실 때 처음에 직선 연습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지나는 선을 한 선을 만드는 기분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사비 연필로 제가 시범을 보이고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글씨 쓸 때는 그냥 나는 한성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똑같은 톤으로 쓰게 되죠. 똑같은 진하기 선의 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똑같은 연필인데 점점 연한 선에서 이렇게 진한 선까지가 나오거든요. 이 연필 하나로 아주 옅은 선에서 진한 선까지가 다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활용을 극대화를 시켜주면 좋아요. 더 많이. 그래야 더 그림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연필을 줘도 사용법 혹은 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밝은 데는 밝고 진한 데는 진하고 이렇게 2단계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연습을 하신 분은 여기서부터 여기 단계가 아주 다양한 단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론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직접 힘 조절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선의 강약에서 명암 단계에서도 이렇게 내는데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스케치에서도 이런 선의 강약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하나를 그릴 때도 전에는 이렇게 그렸다면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바로 명암이라는 거예요. 빛의 방향.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명암이라던가 빛의 방향을 계속 주시하고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 이걸 보면 동그라미다. 이걸 보면 빛이 어느 쪽에서 오느냐가 나타나죠? 이쪽에서 오니까 이쪽은 밝고 그 반대 이쪽은 어둡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선 하나로 이런 화분이다 라고 했을 때 빛이 오는 방향이 이 방향이면 빛을 받는 쪽은 밝을 것이고 안 받는 쪽은 어둡다가 받는 면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빛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는 이쪽으로 보는 면이 빛을 많이 받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라던가 여기 튀어나오는 데라던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죠. 그럼 다시 어두워지죠. 여기도 빛의 반대쪽이니까 어두워지는 거고, 어두워지고 제일 어두워지고 여기가 제일 어두운 데에서도 더 어두운 곳, 그러면서 선의 형태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은 차이점이, 얘는 그냥 평범한 라인이 되는 거고 얘는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구나 를 감지할 수 있는 그냥 선 하나만으로도 그런 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또 하실 건데, 연습을 하실 때 여기에 최대한 뭐 이렇게 면을 다 이렇게 칸칸이 나눠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있어요. 입시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칸칸이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색감이라는 걸 내는 거예요. 명암 단계.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점점. 좀 더 힘을 주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시면 이렇게 연필 잡듯이 돌리셔도 돼요. 넓은 면이 아니라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무릴 수는 없거든요. 이 단계도 더 크게 잡을 수도 있어요. 작게 잡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으면 오히려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진하게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쭉 내려오면서 점점 진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준다라는 느낌으로 하는데
진했다가 점점 밝았다가 점점 진해졌다가 점점 밝아졌다가 이거로 선의 힘 조절을 연습을 하실 거예요. 1번 명암 단계, 선의 명암 단계. 이거는 면의 명암 단계, 이거는 선의 명암 단계. 이 두 개를 한 번씩 연습해 보실게요. 이제 명암 단계를 알았기 때문에 면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각과 환이에요. 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 각을 얘기하고요. 환은 둥글게 지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저희가 육면체에 구, 원기둥, 구를 놓고 각과 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 각이라는 게 뭔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이 딱딱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면이 딱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걸 각상이라고 하고, 어떤 각이 여기는 각은 여기만 있고 여기는 돌아가는 느낌 있죠. 얘는 각과 환이 다 있는 거죠. 환이라는 건 이렇게 둥근 느낌, 얘는 각이 없어요. 다 환으로만 되어 있어요. 각환, 환. 이렇게 가장 쉽게 공부를 하시면은 기본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각에서는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다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제일 밝은 면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여기가 제일 진한 면이 될 거예요. 1번, 옆면, 뒷면 해서, 그리고 빛 오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나갈 거고요. 빛이 만약에 이쪽에서 온다? 그러면 그림자는 이렇게 지겠죠. 이거는 뭐 비슷하다. 응? 빛이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은 바뀐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빛과 물체와의 거리 간격에서 그림자는 다시 나올 건데 그림자에 대한 설명을 다시 나중에 추가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이다. 그러면 그냥 한 면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래픽적인 그런 구성적인 요소로는 그냥 1번, 2번, 3번만 해줘요. 하지만 명암에서는 여기에서 원근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지금 내가 보는 시각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얘는 이만큼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고 얘도 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육면체가. 그렇기 때문에 빛이 이쪽에 와서 제일 밝은 면도 이쪽이 제일 밝은 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진한 면이 이쪽이 제일 진한 면이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찻길을 따져봤을 때 내가 여기서 본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본다고 할 때 내 시선에서, 시각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가장 선명하고 진하고 밝고가 되는 거고,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근법에 의해서 진한 색은 흐려지고 밝은 색은 밝은 게 아니라 흐려지고. 참 재밌죠, 한국말. 흐려진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진한 거는 선명한 게 흐려지는 거고, 밝은 거는 밝은 색에서 점점 뒤로 가면서 흐려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밝은 면이. 이해되세요? 똑같이 흐려진다라는 표현인데 진한 거는 색깔이 흐려져. 무슨 말이 또 있지? 굉장히 흐려져요. 흐려진다는 말밖에 떠오르질 않네요. 근데 밝은 것도 흰색이 아니라 색깔을 점점 오히려 다운하게 돼서 더 흐려져요. 밝은 면.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응용을 해서 한다면 여기가 제일 진한 면이 되는 거예요. 내 시선에서 제일 가까운 거. 근데 얘도 점점 내려가면서 흐려져요. 진하기가.
얘도 점점 진하기가 뒤로 들어가면서 흐려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색감이 여기가 진하고 점점 흐려지고 이쪽에서도 점점 흐려지고 여기가 밝은 면이에요. 근데 여기보다는 밝진 않죠. 그러면 얘도 밝은 면에서는요. 이렇게 진한 거에서 점점 흐려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밝은 면이잖아요. 너무 웃긴 게 뒤쪽이 흐려져요. 앞으로 오면서 밝아지고. 이해되세요? 진하기에서는 멀어질수록 흐려져요, 색깔이. 밝은 면에서는 멀어질수록 밝기가 흐려져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서 살짝 어두워지고 앞으로 빼면서 다시 밝아져요. 여기가 제일 밝은 면이 되고 여기가 제일 진한 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정확히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색감으로 할 때는 이게 다 면으로 나타나야지 이런 선으로만 나타나면 안 돼요. 다 면, 색깔 면으로 나타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일 튀어나온 면이 제일 밝을 것이고 제일 튀어나온 면이 제일 진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제일 진한 면이 되는 거고 가면서 점점 흐려져요. 그리고 밝은 면으로 가기 위해서 얘도 점점 밝아져요. 그랬다가 제일 밝았다가 다시 넘어가면서 어두워져요. 아까 이걸 설명할 때처럼 환에서는 이런 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스무스하게 그라데이션화해서 점점점점을 강조해서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윗면이죠. 가면서 뒤쪽으로 어두워지겠죠. 여기가 제일 밝은 면이 될 테고 이걸 기본으로 아시면 되고요. 환에서는 이런 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둥글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타래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물론 이것도 이렇게 색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이 선도 써요. 그것까지는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쪽이 제일 밝은 면이라고 했을 때 점점 진해진 면이 곡선이 되겠대요. 곡선이. 근데 나중에 이런 곡선으로 할 수도 있고 직선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각도를 줘서. 근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시선에서 멀어지죠. 안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죠. 그러면 진하기가 흐려져요. 여기도 진하기가 흐려져요. 당연히 얘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얘도 흐려져요. 당연히 밝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얘도 점점 흐려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제일 밝은 면이면 얘는 뒤로 넘어가는 면이기 때문에 다시 어두워져요. 그거를 스무스하게 붙인 거를 잘 하는 게 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어떤 선적인 거로 그 방향감을 나타내는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명암 단계로 이렇게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